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애들 다 키워놨고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문득 마음 한켠이 휑할 때가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전화는 광고밖에 안 오고 내가 오늘 하루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 날이 많아졌죠. 그런데요, 그 허전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대요. 그래도 여전히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삶이 잘 살아온 인생일까요? 돈이 많으면? 자식이 잘 되면?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면? 그런 기준 말고요. 진짜로 나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기준. 그래, 나 이만하면 잘 살아온 거야. 오늘 그걸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6가지 질문을 함께 나눌 건데요. 그중 단 하나라도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 살아온 인생이라는 뜻이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나를 위한 6가지 기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70이 넘은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잠이 깨는 게 요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텅 빈 아파트가 고요했습니다. 남편 김덕수는 작년 겨울에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고 있죠.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은 걸까?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30평 아파트도 있고 적금도 좀 있고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1950년에 태어나 한국 전쟁도 겪었고 가난한 시절 남편과 함께 손바닥만 한 단칸 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두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손자 손녀들도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엄마 안녕하신가요? 둘째 아들 민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순자는 항상 응, 잘 있어. 너희들이나 잘 지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작 마음속으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더라. 할 일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죠. 요즘 들어 순자는 자꾸 옛날 생각만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새벽 시장에 나가서 파 팔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서 물건 받아오고 애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오후엔 또 장사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가 금세 지나갔죠. 그땐 언제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있었나?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살기에 급급해서 잘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할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으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 싶어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순자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영수 결혼식 사진, 둘째 민수 대학 졸업 사진, 손자, 손녀들 돌 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이는데 왜 지금의 자신은 이렇게 공허할까요? 이거 참 이상하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에요. 가난하게 시작해서 아이들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요즘엔 TV에서 나오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 나이 때 뭔가 다른 꿈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꿈이 뭐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살기에 바빠서 꿈 같은 건 사치였거든요. 순자는 찬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찍은 흑백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 갔던 사진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이제 남은 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뿐인 것 같아서 더 공허한 거죠. 이런 허전함이 실패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증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순자에게는 그저 뭔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라는 자책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 오후 순자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경로당이라도 가야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경로당에는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순자야, 어서 와. 오늘따라 표정이 왜 그래? 같은 동에 사는 박영희가 순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영희는 순자보다 2살 많지만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것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죠.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순자는 영희 옆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 영희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영희야, 너는 내 인생 잘 산 것 같냐? 나이 들어서 이런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영희는 피식 웃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순자야. 나도 그런 생각 맨날 해. 특히 밤에 잠 안 올 때 말이야. 이때 경로당 한편에서 화투를 치던 최정자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다 그런 생각하고 사나 봐요.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이 많거든요.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평소엔 시끄럽게 떠들던 할머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잘 살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같은 거 말이야.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요즘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전화를 걸었을 때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있나 하고요. 아이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정말 마음 놓고 전화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서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전화 걸고 싶을 때가 있는데 민폐 끼칠까봐 망설이게 돼. 영희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된장찌개 한 숟갈에 맛있다는 말이 나올 때가 있는가 하는 거야. 요즘 혼자 밥 먹다 보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 그런데 가끔 정말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아직은 괜찮은 거 아닐까? 경로당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TV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자식보다 내가 더 바쁘게 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정작 나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바쁘게 지낸다면 그것도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순자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되더라. 오늘 있었던 일보다 옛날 얘기가 더 재밌고 생생해.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순자야. 옛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더 자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지. 오늘 뭘 했는지, 뭘 봤는지, 뭘 느꼈는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정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괜찮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어도 그냥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순자는 이 6가지 기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대단한 성공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것들로도 충분히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봐. 영희의 제안에 경로당에 있던 할머니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순자도 잠시 생각해보니 영희에게 전화했을 때 반갑게 받아주고 가끔 손자가 해준 라면이 맛있다고 느낄 때가 있고 경로당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 나도 해당되는 게 있네. 순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6가지 기준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정작 집에 혼자 돌아오니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거든요. 그래도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영희의 말이 기억났죠. 오늘 이야기를 더 자주 할 수 있다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 아줌마 강미영이 서 있었어요. 미영은 순자보다 10살 정도 어리지만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후 혼자 살고 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간장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떨어져서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와. 간장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고. 순자는 반갑게 미영을 맞았어요. 사실 누군가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미영이 부엌에서 간장을 받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항상 죄송해요. 이런 부탁만 자꾸 드려서. 무슨 소리야? 이웃끼리 이런 거 해주는 게 당연하지. 순자는 미영에게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기숙사 있는 학교 보내놓고 저는 혼자, 할머니처럼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순자는 미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나이는 다르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은 비슷했거든요. 미영아, 너도 그런 생각하는구나. 나도 요즘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남편이 떠난 후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지고 아이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한다고 했어요. 순자는 오늘 경로당에서 나눈 이야기를 미영에게 들려줬죠. 그런 기준들이 있었구나.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요즘 전화 걸 사람도 없고 밥도 대충 때우고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저도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영아,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같이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일단 전화부터 해보자. 너는 친구들한테, 나는 아들들한테. 안부 묻는 전화 말이야. 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해먹고.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할머니, 저 요리 잘 못해요. 혹시 같이 해 드실래요? 저 할머니 된장찌개 정말 좋아하거든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그럼 내일부터 같이 밥 해 먹자. 혼자 해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순자와 미영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먼저 순자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야. 별일 없지? 어머,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 주시니까 깜짝 놀랐네요. 별일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엄마, 저희도 자주 안부 여쭤야 하는데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괜찮어. 너희들이 바쁜 거 아는데 뭘. 그런데 손자는 잘 지내지? 영수와의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손자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회사 이야기까지. 오랜만에 아들과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미영의 집으로 갔어요. 미영도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친구가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도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하고 있었다면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네요. 미영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순자가 된장을 풀고 미영이 두부와 파를 썰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상을 차리니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 정말 맛있네. 혼자 끓일 때랑 다르다. 맞아요.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들을요. 순자는 경로당에서 만난 새로운 할머니 이야기를, 미영은 마트에서 만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줬어요. 미영아, 오늘 정말 좋았다. 오랜만에 하루가 알차게 느껴져. 순자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할머니.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미영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번갈아 가며 밥을 해먹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특히 놀라운 변화는 아들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순자가 먼저 안부 전화를 자주 하다 보니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되었거든요. 둘째 민수는 지난주에 갑자기 찾아와서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이웃집 미영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심심하지 않게 살고 있어. 순자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웃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미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미영아, 신기하지?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도 그래요. 사실 남편이 떠난 후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새로운 시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할머니들도 순자와 미영의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았거든요. 순자야, 너 요즘 정말 젊어 보인다. 비결이 뭐야? 영희가 물었어요. 별거 없어.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야. 전화도 자주 하고 밥도 정성껏 해먹고.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정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해볼까? 사실 요즘 아들한테 전화 걸기가 무섭더라고. 바쁘다고 할까봐. 아니야, 정자야. 그냥 안부만 물어보면 돼. 별거 아니야. 순자가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경로당 할머니들도 하나둘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혼자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1950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 때는 피난도 가고 어려운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새벽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밤잠도 못 자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는데 순자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절들이 그냥 힘들었던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영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새 책가방을 사주기 위해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았던 일, 민수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일.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모든 게 사랑이었어요. 남편과의 추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 때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크고 작은 싸움도 많이 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요. 덕수야, 우리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떠난 남편이 보고 싶었지만 예전처럼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어제 대학 동창이 전화했는데 우리 학번 친구들이 소모임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총무를 맡아달라고 하네요. 순자는 미영의 밝은 표정을 보며 함께 기뻐했어요. 어머, 잘 됐네. 미영이 내가 사람들을 잘 챙기니까 그런 거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할 수 있었거든요. 미영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영의 좋은 소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말이죠. 순자는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고 미영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한 달 전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미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미영아.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 순자도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는데 지금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예요? 인생이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중이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순자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삶 그 자체가 답이었거든요. 잠들기 전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았어. 정말 괜찮은 하루였어.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런 괜찮은 날들이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6가지 기준 중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건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은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다시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줄 이야기들 꾸준히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외롭지 않도록 저도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